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같이 토론을 할 거예요. 완전 체화될 때까지. 이게 완전 오늘 제목이네요. 제가 이걸 딱 제목을 가장 이렇게 느낌이 꽂히는 걸로 쓰는 거거든요. 완전 체화될 때까지. 퓨처 셀프입니다. 퓨처 셀프 시마 오브 시마. 제가 좀 오늘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퓨처 셀프 읽은 분들이 이제 진짜 많잖아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20만 명이 넘을 거예요. 뭐 이북, 뭐 도서관, 서점까지 하면 20만 명 훨씬 넘을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이제 완벽하게 카운팅할 수는 없으니까 추정을 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분들이 정말 이 책을 읽어주셨고 그 다음에 퓨처 셀프는 어떤 게 많냐면은 2회독, 3회독을 이렇게 한 책이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독이 많은 책이에요. 정말 대단한 책이죠. 제가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제가 퓨처 셀프를 많이 알렸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정말 행복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 퓨처 셀프라는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화해야 되고 체화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우선순위 3개에 포커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퓨처 셀프한테 빚지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 퓨처 셀프의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행동인지 투자를 하는 행동인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선순위 3개를 딱 여러분들이 삶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포커싱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툴이 바로 뭐다? PDS 다이어리죠. 완전 찰떡궁합, 그냥 환상의 찰떡궁합. 여러분 퓨처 셀프는 진짜 모르시면 안 되고요. 퓨처 셀프를 되게 감명 깊게 읽은 분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그분들은 거기서 절대 멈추시면 안 되고요. 이 용어를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더 좋아져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 퓨처 셀프 개념이 완전 체화가 더 많이 되고요. 주변 분들도 퓨처 셀프에 대해서 책을 안 읽더라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를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여러분 가치관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가족이든 어떤 공동체든 가치관이 공유되기 시작을 하면은 바라보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건 진짜 게임이 끝나요. 그것보다 완벽한 조직, 행복한 가족, 행복한 공동체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상황이 심지어 어려울지언정 내가 바라보는 곳이 같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퓨처 셀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짜 인생 개념이다. 그러면서 제가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시루마루님께서 써주신 건데 책으로 인해 이런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던 저인데 이렇게 끄적여 봅니다. 퓨처 셀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신 거죠. 그렇죠?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보다 한참 인생 선배님이세요. 그렇죠? 내 생에 가장 힘들었던 23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작년이 가장 힘드셨던 거예요. 낙담하고 자책하던 중 아는 동생의 권유로 퓨처 셀프라는 책을 구매는 했지만 일하다 읽으니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생분이 체화가 조금씩 돼갖고 내가 아는 우리 언니 오빠가 우리 형 누나가 이걸 꼭 진짜 잘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사랑을 담아서 권유를 했겠죠. 그렇죠? 역시나 그 이후로 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장식용이 되었고요. 뭐 이런 경우 많겠죠. 특히 책은요. 그렇죠? 이후 PBS 다이어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며칠 끄적거리다가 말 걸 알기에 다이어리는 보편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구매를 망설이다 변화를 해보자 하고 다이어리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받고 펼친 순간 눈앞이 까매지면서 뭐부터 써야 할지 막막해져. 이거는 굉장히 사실적인 뭐랄까 솔직한 표현이죠. 다이어리 여러분 별거 없을 것 같죠. 그냥 줄거져 있는 노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채운다? 뭐로 채울 건데요? 뭐가 기준이 될 건데요? 뭐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건데요? 다이어리가 이렇게 다이어리가 별거 아닌데 내가 그냥 돈 주고 산 건데 이렇게 펼쳤는데 깜깜해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냥 마냥 적는 건 생각보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마냥 적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메타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이어리 뭐 PDS 다이어리 아니어도 좋아요.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신 분들이랑 대화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몰랐다. 왜?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뭐라 그럴까 특이한 속성을 갖고 있냐면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웃소싱을 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돈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떤 위력이 크죠. 그렇죠? 근데 부자도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 부자도 내가 공부해야 되면 그 시간을 써야 되는 건 빼박 팩트예요.
그래서 시간을 활용을 잘한다? 그거는 이미 이제 인생에서 선순환의 굴레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은 못 보더라도 특강은 꼭 봤는데 박사님이 자주 쓰시는 그 그래프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의 나로 인해 만들어진 현재의 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빚을 지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았죠. 이거는 진짜 너무 인생에서 좋은 충격이죠. 제가 요거 이제 잠깐 갔다 오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돼.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은 뭐 불운이 갑자기 다가와갖고 지금 뭐 재수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뭐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터진 건가? 아니잖아요. 재수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운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코로나 비슷한 게 없을까요? 뭐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인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위기는 또 올 거예요. 위기는 또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보편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내가 뭘 했어. 그때는 별거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여기에 도달하게 발산시켜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했네.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이렇게 뒤로 보냈네. 어떤 거 일로 보냈네. 내가 지금 그래서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투영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내가 여기다 이렇게 보냈어. 뭘 보냈어? 빚을 보냈네. 현재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순환. 과거에 내가 보냈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지금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내가 또 과거에 내가 될 거잖아요.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보내면 악순환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악을 하셔야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렇게 끊어내려면은 발악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설명한 개념이 뭐예요? 퓨처 셀프예요. 그거를 알고 미래의 내가 현재로 와서 그걸 알고 지금 발악을 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퓨처 셀프의 빚이 도달할 게 아니라 뭐가 도달할 거다? 투자가 도달할 거다. 그럼 이제 선순환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철학적으로 너무 간단하지만 완벽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루마루님이 이 내용으로 머리가 띵 하고 맞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미래의 나에 대한 빚이구나를 깨달았죠. 그때부터 써본 적도 없는 다이어리를 내 나름대로 잘 써가고 있고 그동안은 시간이 없다는 거로 핑계로 못했던 것들 책 읽기도 업무 중 뭐 쉬는 시간에 틈틈이 읽고 퇴근 후 집안일을 마무리한 후도 10시부터 취침 전까지 특강을 들으며 읽었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제야 다 읽었습니다. 박사님 말처럼 이 책은 진짜 미쳤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누구든 다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아이들한테도 읽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미래의 자신에 대해 빚이 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건 제가 그냥 관심법으로 좀 바라보면은 어머님일 수도 있고 아버님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부모님이 자식한테 내가 감동을 받고 너도 이 책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책을 권하는 경우가 몇이나 있을까요? 몇 프로 될까요? 우리나라 1% 안 될 거예요. 일단은 왜? 대한민국의 지금 성인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그 비율이 50%가 넘어요. 근데 그게 감동받을 그러면은 한 또 열 몇 권 읽어봐야 내가 또 감동받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운 좋게 추천 잘 받아서 읽으면 그건 완전 땡큐인 거고요. 그렇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남편이라고 써있으니까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대학생인 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 부모가 되기 위한 나와의 약속, 목표를 위해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퓨처 셀프를 위한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가족 모두 강의를 보며 책 읽는 저의 모습에 어색해하면서도 웃으면서 화이팅을 외쳐주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죠. 책 읽으면서 눈물이 난 적은 처음입니다. 저도 울컥해요. 이런 거 보면은요. 지금도 KTX 이동 중에 특강을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은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 해나갈 것에 가슴 벅찬 감정을 느끼게 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시루마루님께 우리 이제 50세시니까 저보다 누나시죠. 우리 시루마루 누님께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또 댓글로 구구절절 쓰기가 어렵거든요. 이 댓글 때문에 10명, 20명, 100명 인생을 바뀔 거거든요. 제가 좀 특강 가드릴게요. 자, 이제 퓨처 셀프 나 읽었어. 이제 퓨처 셀프 읽고 내 퓨처 셀프 5년 퓨처 셀프 세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은 되게 높게 세운 거야. 막연하게 세웠어.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좀 막연하게 내가 예를 들면은 단순히 뭐 100억 벌자 이런 게 아니라 100억 벌자 그런 거는 좀 막연하다는 걸 알아서 100억의 매출을 낼 수 있는 CEO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CEO. 이제 좀 그냥 단순히 100억 벌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회사의 리더가 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5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5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100억은. 그렇죠? 그럼 뭐 10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럼 그 1년 단위로 쪼개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가는 과정에서 올해 1년에는 뭘 해야 될까?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일단은 막연하게 상상력에 이미지네이션의 논리즈보다 중요한 게 이미지네이션이니까 상상력이니까 그거 의존해서 세웠어. 근데 100억 CEO가 안 됐어. 그럼 내 인생이 망한 걸까요? 안 됐네 그런 걸까요? 안 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얻은 게 없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0억 CEO 목표였는데 그건 안 됐어. 근데 그거를 달성한 게 5년 목표를 세웠는데 1년 진짜 우선순위 세계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은 이 100억 CEO는 안 될 수가 있는데 나한테 남은 능력은 고스란히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5년 목표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제는 메타인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달성 가능한 피처 셀프를 목표로 잡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거는 단순히 이미지네이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노을리즈도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구체적인 예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겁나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저한테 박사를 받는 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었어요. 왜? 저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뭐라 그랬냐? 너 경영학과 나왔냐? 너 현장 소장하면 잘할 거다. 너는 영업하면 너는 나중에 기술 영업을 해라.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만 들었고 제 주변에서 저한테 박사라고 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자기가 공부를 오랫동안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훌륭한 분이거든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장관까지 하셨을 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막 오빠들 막 밥해 먹이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블랙스완 터진 건데 학점이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할게요. 가라학점이었어요. 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학점을 잘 주는 걸 쫓아다녔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점은 4점 몇인데 4.05인가 그런데 능력은 한 3.2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메타인지 높게 평가하면은. 그러면 나는 뭐 학구적으로 좀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연치 않게 미국에 가서 실행력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준비를 많이 해갖고 거기서 1등을 몇 개 하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실험을 시키니까 실험을 했네. 그래서 논문을 써보라 그러니까 개발 3발 썼는데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고쳐주지 고쳐줘갖고 이게 1저자 2저자 논문이 덜컥 2개가 생겼네. 이것도 사연을 파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요. 진짜. 왜냐면 그때 RA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인건비를 좀 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를 이렇게 무보수로 쓰셔갖고 그러니까 제가 리서치 엔지니어처럼 일을 했는데 되게 잘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실험하는 거는 손 쓰는 거라서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잘해갖고 그 다음에 반에서 1등도 했었고 선생님이 되게 저를 자기 진짜 연구실 학생처럼 예뻐하셨고 그때 학생도 때마침 2명밖인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할 학생이 우리 팽화 교수님이 지도할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실험을 되게 열정적으로 해서 나름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영어를 못하니까 써봤자 개발 3발 쓰겠죠. 전 데이터 잘 뽑고 써서 가면은 선생님이 바꿔주는 게 이제 뭐 거의 다 바꿔주는 거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이 약물과 아무튼 썼어요. 그래서 논문이 생겼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박사과정으로 해외를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다 맞아버린 거예요. 또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좀 또라이 같은 마음이 있는데 나 같은 박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노력으로 박사를 받아내는 걸 보면 나중에 할 말이 많겠다. 이게 되게 컸어요. 저도. 내가 해내는 걸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박사를 받는 걸 해내는 걸 보여주면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뭔가 할 말이 있겠다. 이게 되게 마음에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박사를 못 받을 뻔했어요. 사실 뭐 지금이야 받았지만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잘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지도 교수님, 우리 양 교수님 안 만났으면 저는 박사를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에요, 박사를 받은 게. 당연히 노력도 많이 했지만 우리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고 우리 교수님이 리더십이 훌륭하셔서 저를 잘 끌어주신 거지. 좀 뭐라 그럴까, 우리 교수님이 조교수여서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부교수 밑으로 들어갔으면 저는 박사를 못 받았을 거예요. 박사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박사가 딱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박사 받는데 5년 넘게 걸렸으니까 우리 퓨처셀프 목표 5년 잘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박사 학위를 못 받았다고 칠게요. 5년이나 했는데. 5년이나 했는데. 그럼 제 인생 망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학위는 못 받았어. 힘들 거예요. 괴로운 시간은 저한테 있을 거예요. 창피한 것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경력을 날린 것도 있고, 왜 호봉을 쳐주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무슨 능력이 남았을 거냐? 영어로 논문을 문헌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실험 능력,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전 세계에서 1등은 이 정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영어 독해 실력, 듣기 실력도 남았고 말하기 실력도 늘었고요. 그렇죠? 박사는 못 받을 지어선정 뭐요? 그래도 내가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쌓아온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 취직을 했거나 아니면 뭐 학원 같은 데 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 업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싱가포르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한국이랑 연결된 것들. 왜냐면 그래도 거기 로컬 친구들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경험치가 있으니까 또 그게 어떻게 잘 풀렸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딴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특히 정보를 찾는 능력. 그러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끝까지 안 가봤을 때는 막연하게 뭔가 그냥 막연하게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게 있고, 이 어마어마한 걸 하는 사람들은 다 막연하게 어마어마하게 천재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 그냥 무조건 막 어마무시할 정도로 대단하겠지, 그런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APL에도 논문을 내보고 박사 학위를 못 받을지언정 논문은 낼 수 박사 학위를 못 받는 거랑 논문을 못 내는 거랑 저는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박사 자격 시험 이전에 이미 페이퍼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박사 자격 시험을 퀄리피케이션 이기점을 통과 못했으면 논문을 못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시간이 아직 안 돼 갖고. 근데 저는 이미 그거랑 상관없이 박사라는 학위랑 상관없이 박사급들이 쓰는 논문을 이미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막 누가 막 국제저널에 뭘 낸다 그러면 막 괴물 같은 천재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조금 알고 뭐 저랑 하면은, 저는 임팩트 팩터 우리 피직스 쪽에서 여러분들 2점짜리는 제가 1, 2년이면은 다 쓰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거는 너무 쉬워요. 일단 문헌 조사를 엄청나게 빡세게 하면 되고, 거기서 놓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장비 뭐 갖고 있는지 따져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빈 부분을 채워주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나노레터나 이런 임팩트 팩트 10점 넘는 건 못 쓰겠지만 거긴 되게 어드밴스드한 피직스나 케미스트리를 써야 되니까, 이 정도 어플리케이션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쓸 수 있다니까요. 저는 학부 때 썼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즘에는 챗GPT 써갖고, 그러니까 옛날에나 선생님이, 요즘에는 이거 막 개발 세발 쓴 다음에 이거 맞게 써줘 하면 다 써주겠네, 챗GPT가. 왜냐면 데이터는 우리가 실험으로 얻어내는 게 진짜 결국에는 저희 실험은 뭐가 끝이냐면은요, 우리 이제 이런 물리나 엔지니어링 필드에 있는 분들 아시겠어요? 피규어가 끝이에요. 그림이 끝이에요. 그래프가. 나머지는 그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 이제 좀 수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문헌 조사를 할 때는 그래프만 되게 열심히 봤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 앱스트랙 읽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 읽고, 피규어도 뭐가 어떤 특별한 그래프가 있나. 그래서 피규어 보면서 이 피규어는 좀, 그러니까 뭐죠? 여기에는 좀 되게 특이한 그래프 값이 있네, 결과 값이 있네. 그러면 그건 좀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딱 박사과정이 5년짜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사를 못 받았어도 제 인생이 실패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100억짜리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려면 리더십 키워야 되죠. 그 다음에 문해력 올라가야 되죠. 실행력 올라가야 되죠. 건강 좋아져야 되죠. 뭐 그 다음에 계속 시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비용 만들어야 되죠. 실패 비용 만들어야 되죠. 뭐 정해져 있어요. 쭉쭉쭉쭉. 그러면서 시도해도 계속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전략 수정이 있겠죠. 내가 결국엔 100억을 버는 걸 CEO로 선택한 건데 안 되면은 회사에 들어가서 버는 방법도 있겠죠. 지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빨리 승진을 해서 연봉을 높게 받는다거나. 중소기업이 오히려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대기업은 그럴 기회가 잘 없어요, 사실요. 중소기업인데 제가 봐도 되게 짱짱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아니면은 코스닥에 상장된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여러분. 코스닥에 상장된 것도 중견기업 아닌 데가 태반이에요. 제가 그 코스닥에 상장된 데 중에 1,000억 미만인데 지금 투자하고 싶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냥 투자가 아니라 한 20억, 30억 투자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좀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들이 꽤 있어요. 한 5군데 됩니다, 벌써. 그런데 들어가 갖고 여러분이 좀 막 이렇게 진짜 한번 날리는 모습 보여준다? 진짜 막 날아다니는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은 금방 빨리 잘 될 수 있죠. 저는 이런 분들 많이 알아요. 빨리 본부장 된 분들.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 간건들보다 잘 된 분들. 또 근데 대기업에 있는 분들도 거기서 경쟁력 결국에는 1%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승진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은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퓨처 셀프라는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퓨처 셀프를 상정한 다음에 그거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퓨처 셀프에 못 도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경기장 안에만 머문다면은 실패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로. 저랑 고 대표님이랑 일하면서 여러분 번 돈도 많지만 잃은 돈도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잃은 돈도.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난 거죠. 우린 이걸 투자함으로써 이 정도 나길 바랬는데 안 된 거죠. 꽤 될 거예요. 뭐 따져봐야겠지만. 근데 그것도 수십억이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영어로 릴럭턴트, 뭔가 꺼려지는 게 뭐냐면은 그게 과연 날린 걸까?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배운 게 있을 거고 우리도 배운 게 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돈 굉장히 많이 날린 것 같은데 순수하게 바보같이 날린 건 10억 이하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10억 이하. 왜냐면 나는 경기장 안에 머물면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을 거고, 우리가 다음에는 그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닫는 어떤 확실한 신호가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이 퓨처 셀프를 상정한다는 거는 뭐예요? 일단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건 뭐예요? 할 맛이 나요. 힘이 있어요. 효율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이런 퓨처 셀프 여러분들이 쓴 거 어떤 후기들 보는데 그냥 욕심이 나니까 우선순위 3개를 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3개라고 배워놓고 막 7개 적어놔요. 안 되죠, 잘.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그렇게 정리하면 그 경험이 없으셔서 그래요. 3개를 끝내고 나면은 요걸 하는 게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상 7개 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도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여러분이 영어 3년 정도 하면은 3년에 1년에 1000시간씩 하면은 영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완전히 왜냐면 많은 진짜 80% 이상의 사람은 세계에게 영어가 들어갈 거예요, 제 생각에. 운동, 영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운동도 여러분이, 운동은 좀 수행의 측면이 있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궤도에 한번 올려놔서 근육량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냥 안 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는 법을 알면은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관에 가서 배우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우선순위를 임계점을 넘기고 나면은 내가 아는 것 이상이 보여요. 제가 고 대표님이랑 8년 전, 9년 전에 만났을 때 직원을 40명, 50명 함께 이렇게 일할 거랄 수 생각을 우리 해봤을까요?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끝낼 생각에 큰 계획을 못 짰어요, 계속. 근데 우리는 운이 좋게 DNA에 퓨처 셀프가 있었고, 그 당시에 필요한 우선순위 3개를 정말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한 거예요. 문해력 올리고, 독서량 올리고, 계속 실천 많이 해보고, 실패 많이 해보고, 새로운 거 계속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돼. 그럼 그거 뚫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지치기 배우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공부 게을리하지 않고,
또 근시안적으로 지금 돈 버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투자하고.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진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얼마나 여러분이 DNA에 때려박냐 싸움이에요. 저는 요즘에 너무 신나요. 제가 고 대표님이랑 최근에 어떤 말한 꿈이 있거든요. 우리들만의 이제 아직 공개하지 않은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조금 구현해내려면은 진짜 순수하게 자금이 조 단위로 필요하겠더라고요. 조 단위. 저는 벌써 입에서 또 조 나오니까 흥분돼요 또. 여러분 제가 막 저한테 뭐 책팔이 새끼 뭐 비하는 사람들 많다면 요거 성공이나 팔아갖고 뭐 그렇게 비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냥 레드 오션 중에 레드 오션인 그럼 여러분 책팔이 하면 안 되니까 출판사 싹 사라져야겠네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출판사 싹 사라져요. 그럼 대한민국 잘 되겠네. 책팔이 새끼들 다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망하겠죠? 뭐 출판사 없는 나라 다 망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 출판업은 진짜 레드오션이고 몇몇 안 되는 필드에 대기업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돈이 안 되고 돈 놓고 돈 먹기가 안 돼. 규모의 경제라는 게 없거든요. 출판사는. 철저하게 복잡계 게임이기 때문에. 레드오션 중에 레드온에서 출판사고 다이어리. 여러분 다이어리가 막 성장하는 사업일까요? 택도 없어요. 특히 스마트폰, 기기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양되는 산업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거기서 가치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거 가고 있는 거고. 성인 영어 교육. 이것만큼 또 돈 안 되는 시장도 없어요. 아동 영어 교육이 돈이 정말 많이 되죠. 어린이 영어 동호교 청소년. 그러니까 이런 입시 영어 교육이 진짜 돈이 많이 되죠. 아예 게임이 다르죠. 규모 자체가. 왜냐면 어린이들은 공부하는 게 본업이고 성인은 사이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꿔내야 되는데 그게 저희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제 생산성 툴, 사무용품, 심지어 시스템 이런 걸 계속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25억, 50억. 작년에 이제 100억 했어요. 올해 이제 200억이에요. 계속 두 배도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여러분 뭐 익스포넨셜하게 커야 됩니다. 두 배로 커야 됩니다. 되게 말장난 같잖아요. 그렇죠? 한다니까요. 지금 400억 플랜까지는 있어요. 근데 800억 플랜 어떻게 콘크리트하게 만드냐가 저희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벌써 이거 뭐예요? 800억 플랜은 3년 뒤 일이에요. 3년 뒤.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미팅을 진짜 부지런히 하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랑 얘기하면서 저도 제 퓨처 셀프 다 잡는 거예요. 영어 공부해야지. 10년 뒤에 미국 가서 날라다녀야 되니까 미국 출판사 꼭 하나 사고 싶으니까 미국 가서 책팔이 할 거거든요. 미국 가서 책팔이해서 그 책팔이로 미국에서 상장해보고 싶어요. 미국 책팔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책팔이가 제프 베조스예요. 얼마나 책을 잘 팔아서 아마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책 팔려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까진 나도 책팔이로 시작했으면 우리 선배님까진 가야 되는데. 교육은 그래서 AWS 서버 정도까지는 만든 수준까지 가야 되겠는데. 생각만 해도 신나죠. 제 퓨처 셀프를 그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죽을 때 일을 더 안 한 걸 후회하겠냐. 저는 후회해요. 내 퓨처 셀프니까. 저는 이제 그 말이 굉장히 나이브하게 들려요. 그러면 제가 우리 가족한테 집중 안 하냐? 우선순위 3개 우리 가족 들어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 딸이랑 아내한테 온 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야 내일 죽어도 후회는 안 할 거잖아요. 왜? 나는 어저께까지도 우리 딸이랑 아내랑 온 전심을 다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도 살아있었어도 똑같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하답죠.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 10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떠들다 보니까 28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퓨처 셀프랑 PDS 다이어리 한 세트로 정말로 인생 바꾸는데 아주 야무지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퓨처 셀프는 여러분 꼭 씹어 드십시오. DNA 때려 박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